수많은 예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첫 번째가 공사 일정이 약속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 숙소 비용이나 이사를 하게 되면 또 짐 보관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사 비용이 엄청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첫 번째로는 건설 면허증 보유 여부입니다. 저희가 운전을 할 때도 운전 면허가 있어야지만 그 운전이 합법적인 것처럼 공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건설 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 원이 넘는 전체 인테리어 혹은 부분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는 해당 업체가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추후에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고객님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많은 업체들 중에서 건설업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 면허를 얻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한 등록 기준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1억 5천에 대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에 대한 등록 기준이 부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이 약 5천만 원 이상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술 능력이 갖춰져 있는 기술자가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업체 자체적으로 현장 팀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건설 등록 기준이 부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설 및 장비가 있는, 그러니까 사무실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여부까지가 있어야지만 이런 건설업 면허증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간혹 저희가 고객님들께서 비교 견적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하게 사업자 등록을 오피스텔, 공유 오피스텔에 진행을 하시고 외부에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덜어 하시더라고요. 소재지 파악, 사무실 규모, 회사에 대한 프로세스를 직접 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사무실이 있다는 것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업을 이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업력이라든지 믿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간혹 사무실이 없어서 커피숍이나 고객님 댁으로 찾아오시겠다라고 하는 업체 담당자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AS 문제 등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연락이 안 되거나 심하면 잠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께서 페이를 보시고 난감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적서 양식이 애초에 26페이지로 상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나, 다른 사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경적서 양식이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계약할 당시에는 공사 금액이 굉장히 낮게끔 보이겠지만 시작하고 나서 추가금이 점점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 확인, 공사 내역 확인 필요, 명확한 근거의 상세 내역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러한 상세 견적서가 없으면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기기가 쉽고, 견적서는 또 하나의 계약서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두상으로 계약이 진행되어졌을 때 공사 전과 공사 후 퀄리티 차이, 고객님 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체감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미지나 사진을 확인하여 마감 결과물을 예상할 수 있게끔 3D 이미지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 담당자와 고객님과 소통이 잘 되는지 같은 게 중요한데요.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예를 들면 수납이 많이 필요한지, 주방 같은 경우 요리를 많이 하는지, 냉장고는 몇 대 쓰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소통하는 게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런 특이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소통들을 사전에 잘 담당자와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고객님께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업체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는 그 업체에 대한 광고 혹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두상으로 경력이 10년 넘었다라고 한들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업력이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많다라는 뜻이고, 난방 배관이라든지 그런 설비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하셔야지만 추후에 고객님께서 문제없이 거주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와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실력 있는 업체들은 사실 많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인테리어라는 게 현장을 진행하다 보면 노후도에 따라서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 특이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가이드라인들을 조금은 따르고 있는 업체들이랑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업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